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이 결국 가결되고 말았습니다. 대선 공약도 불체포 특권 포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약속한 것도 불체포 특권 포기, 첫 번째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나서 다시 고작 지금으로부터 2달여 전에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었어요. 그러나 결국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는커녕 표결 직전에 자기 체포를 면하게 해달라는 장문의 글까지 올리면서 추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재명이라는 인간의 약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 일인지를 이재명 스스로 증명해 보인 것이나 마찬가지죠. 들뜬 마음도 어느 정도 가라앉았고 여기에서 이재명 조롱만 더 해봐야 큰 의미도 없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를 좀 이야기해 봅시다. 어쩌다가 거대 야당 의석 상황에서 체포동의안 가결까지 이르게 됐느냐. 사실 지난번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결과는 부결이었지만 가결표가 더 많았어요. 단지 무효표, 기권표가 많아서 가결표가 과반을 넘지 못해서 부결됐을 뿐이죠. 이번 표결에는 찬반 표 차이를 보면 그 기권표, 무효표의 상당수가 가결표로 넘어갔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기권표, 무효표는 20표에서 10표로 줄어들었는데 가결표는 139표에서 149표로 늘었어요.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 국힘당은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기권을 할 이유가 없죠. 정의당 역시 당론으로 모든 체포동의안에 가결투표를 하겠다고 정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권이나 무효표는 대부분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나오는 기권표, 무효표는 기권이나 무효표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떠나서 자신이 이 주제에 대해서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다는 고민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부결도 가결도 못 던지겠다. 이게 기권이나 무효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표들이 대거 가결로 이동했다는 얘기예요. 이재명은 가결표가 더 많았다는 지난번 투표 결과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을 포용하고 달래려는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투표 후에는 오히려 개딸을 이용해서 개판이나 쳤지 대책은 보이지 않았어요. 원래 이재명이 돈 뿌리는 것 외에는 딱히 정치적인 대안을 가진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두고도 누구처럼 돈 봉투를 뿌리지 않으면 개딸로 조지고 괴롭히는 것밖에 생각할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악수를 너무 많이 뒀어요.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는 같은 날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표결하게 됐는데 국무총리는 민주당 지들조차도 딱히 뭘 잘못해서 해임을 하라는 건지 말을 못할 정도로 뜬금이 없는 수였습니다. 이 건으로는 국무총리 실드를 치기조차 어렵습니다. 왜냐? 뭘 잘못해서 해임한다는 건지가 없어서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뜬금없는 수를 갑자기 던져놓고 그걸 같은 날 표결을 하게 하니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도 너무 큰 부담인 거죠. 헌정사상 처음으로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 국무총리를 해임하라고 건의하는 안에 가결 투표를 하면서 이재명 부패 혐의 체포동의안에는 부결 처리를 한다. 지들이 생각해도 너무 당이 막 나가는 꼴이잖아요. 당이 이재명 장난감도 아니고 되지도 않는 걸 당론으로 밀어붙이면서 당의 총력을 기울여서 지 방탄질도 하겠다. 이러면 회의가 들 수밖에요. 그리고 그 회의가 기권표를 움직인 겁니다. 또한 이재명의 충격적인 부결 요구 메시지 역시 체포동의안 가결을 만들어낸 악수였어요. 이재명은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1차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난 후에 올해 6월에 다시 한번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개적으로 약속했는데 게다가 그때는 정확히 정치 수사에 대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정치 수사라서 불체포 특권에 기대야만 한다는 기존 입장을 내려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표결을 앞두고는 구차하게 자기 구속을 막아달라는 장문의 글을 올려서 부결을 종용한 거예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놀랐다고 합니다. 가결을 시켜달라는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고 해요. 당당하게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겠다고요. 그런데 예상을 뒤집고 부결시켜달라, 나를 구해달라고 글을 올린 거예요. 이것은 이재명이라는 인간의 마지막 신뢰마저 부숴버리는 얕은 꾀였습니다. 이재명은 신뢰 없는 정치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한 거예요. 당을 위해서 정면으로 부딪히겠다고 말만 떠들고는 막상 일이 닥치면 당을 이용해서 자기 방탄질이나 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단 하나, 이제 이재명의 리더십은 완전히 끝났다는 겁니다. 그 판단이 비명계가 그리고 아마도 일부 친명계가 이재명의 구속에 가결표를 던지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사전적인 의미의 자승자박이죠.
24일간이나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개 뜬금없는 단식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극렬 지지자들 외에는 전국이 이재명의 단식을 조롱했어요. 간헐적 단식이냐 출퇴근 단식이냐, 남들은 8일만 굶어도 병원에 실려가고 의식이 혼미해지는데 이재명은 16일을 굶고도 겉보기에는 살 한 점 빠지지 않고 멀쩡히 걸어 다녔습니다. 그게 카메라 앞에서 단식을 하면서 그런 쌩쌩한 모습을 보인 거라면 와, 이재명 대단하다, 정신력으로 이겨내나 보다, 이런 여론이 조금이라도 생겼을 텐데, 하루의 절반을 남들 안 보이는 곳에서 보내다가 나중에는 아예 하루 종일 들어가 있으면서 본인이 계속 단식을 하고 있다고 주장만 한다면 그 건강한 모습은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급기야는 병원에 실려갔다가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튕겨서, 왜 튕겼는지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24일 단식한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식염수만 투입하고 나갔다는 게 무슨 의미냐는 이야기부터, 단식을 하면 높아지게 돼 있는 케톤 수치가 within 어쨌더라 하는 그런 의혹까지, 그렇게 입원을 못하고 튕겨서 단식 전문 병원이라는 의사들조차 들어본 적 없다는 신개념의 병원으로 옮겨서는 입원 상태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고 역시 안 보이는 곳에서 계속 떠들기만 하다가, 실수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식 중단한다는 기사가 나가기 전에 흰색 종합 영양주사 TPN을 맞고 있는 사진이 언론 보도를 먼저 타는 괴상한 이벤트 끝에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우리 시각에서 이 장면을 보지 말고 민주당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겉으로는 당대표를 지켜내네 어쩌네 해도 거기도 바보들이 아닌데 이걸 보면서 다 느끼고 있어요. 이제는 이재명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완전히 다 떨어졌구나.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구나.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니 가결이 안 되는 게 더 이상하죠. 어찌 보면 149표라는 가결표 숫자는 가결은 됐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 잘 막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재명의 거취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재명 본인은 당대표를 안 관둔다고 아예 공개적으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도 그럴듯이 이재명은 당대표를 내려놓는 순간 민주당에서 완벽하게 제거되어 버릴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지금껏 민주당에 부담만 줬지 이재명은 뭐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민주당의 짐이고 계륵조차 아닙니다. 계륵은 먹기도 그렇고 버리기도 그런 건데 이재명은 현재로서는 전혀 버리기 아까운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 물러난다고 일부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대하지 말라고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로 개딸이 미쳐 날뛰는 중인데 그 이유가 뭐냐? 이재명을 지켜야 되니까요. 누구로부터? 민주당으로부터라고요. 민주당으로부터 이재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개딸들이 거품을 물고 발작을 하는 겁니다. 개딸들은 벌써 살생부를 만들어서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비명계로 알려진 민주당 의원 어기구가 비밀투표 원칙을 어기고 자기 표를 공개해버려서 논란이에요. 일반 국민은 비밀투표에서 자기 표를 공개하면 처벌을 받는데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던지는 표는 비밀투표인 경우에도 공개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웃기죠? 어기구가 이런 짓을 하면서 다른 비명계 의원들은 더욱더 욕을 먹는 상황이에요. 너네는 왜 못 가냐고, 왜 떳떳하게 까지 못하냐고. 잘못은 어기구가 한 건데 남들이 욕을 먹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반대파 비명계를 궁지로 몰고 괴롭히고 공천에서 불이익 준다고 협박하고 충성 맹세를 요구하고 가결표를 색출하겠다고 설치면 결론은 하나뿐입니다. 분당이죠.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계가 주는 불이익을 앉아서 그냥 맞고 있을 비명계는 한 명도 없어요. 당 내에서 이 난리를 멈추지 못한다면 나가서 당을 차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개딸의 존재는 한국에도 비극이지만 민주당에게는 더욱더 비극이에요. 한국에서 개딸은 한 주먹이지만 민주당에서 개딸은 홍위병이니까요. 영장이 기각될까봐 걱정이라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좌빨 판사가 기각되면 어쩌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고, 또 실제로 사법부 내에서 그런 개같은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심지어 대법관이 돈을 받고 재판을 팔아먹는 나라니까요, 대한민국은. 그러나 어쨌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벌써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그 걱정이 의미도 없어요.
그리고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이재명이 면죄부를 얻은 것은 아닙니다. 도주 우려가 없어서 구속하지 않는다는 사유는 사실 이재용 회장의 구속 뒤로부터는 아무 의미 없는 개소리가 됐습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야당 대표라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그런 사유로 구속영장을 튕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이재명의 처벌이지 이재명의 구속 수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재명은 계속 uncertainty로 존재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은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니까요. 또한 한국의 정치 지형은 그리 만만하고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체포동의안의 가결이라는 그 자체가 정치라는 시장에 이제 힘의 추가 이동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민주당이 머릿수 하나 믿고 온갖 개같은 미친 법을 공장처럼 찍어내던 시절이 총선이 오기도 전에 이미 끝나버렸다는 사실을 이제 국민들이 목격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결국 결정을 내리는 것은 국민들이고, 한국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대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체포동의안 표결로 인한 민주당 내의 분열은 이제 치유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예전에도 계파 싸움은 늘 있었어요. 그러나 지 주인이랑 똑 닮은 이재명의 개들은 이제 이재명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손가락질 딱 하면서 저 새는 해로운 새다 한마디 하면 몰려가서 땅 위에서 참새를 다 쓸어버리는 그 권력을 누리는 재미에 이재명은 개딸을 통제할 수 있는 그 데드라인을 한참 넘겨버렸습니다. 결국 개딸은 민주당을 내부에서 잡아먹고 있는 중인 거예요. 제가 이럴 거라고 진작부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모택동도 결국 홍위병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고요. 정리하자면 우리는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재명의 사건은 이러든 저러든 제 자리를 찾아서 들어가고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또 그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길이 열릴 겁니다. 여러분도 너무 감정이입하지 마시고 느긋하게 좀 멀리서 바라보시기를 권합니다. 감정이입이 너무 지나치면 우리가 개딸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